문제 포기하고 좀 누워있다가 풀래? 설명 들을래?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는 3차 방정식이다. 와, 구간에서 극대값을 갖고 구간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3차 함수가 제한된 구간에서 극대값 갖고 극소값 가지면 얘는 어떻게 푼다? 2차 방정식 f-x는 0을 근의 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얘 근의 분리로 풀 거야. 그러므로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x 플러스 a는 0이라는 이와 같은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근의 분리로 풀 겁니다. 자, 이 녀석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극대값, 극소값 가지니까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지. 자, 둘 중에요. 요점과 요점 중에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인지 판단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지. 그럼 얘 뭐야?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야. 자, 얘 마이너스고 얘 플러스면 얘 뭐야?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야. 요점이 바로 극대다, 극소다? 극대다예요. 자, 요점이 바로 극대다, 극소다? 극소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극대값이 생긴다라고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되고 또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겠네. 또한 극소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생긴다라고 했으므로 우리 항상 그림을 그려놓고 푼다는 근의 분리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근의 분리는 유형이요. 두 종류지. 두 근이 모두 유형하고요. 예, 한 근은 뭐보다 작고 한 근은 뭐보다 크고 요런 유형으로 나뉘어져요. 자, 얘는 어떤 유형이야? 두 근이 모두 유형이야. 한 근은 뭐보다 작고 한 근은 뭐보다 크고 유형이야.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유형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몇 번째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세 번째 뭐였는데?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되겠습니다. 경계점. 근데 경계점이 늘어남에 따라 식만 늘어납니다 라고 했지. 경계점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개야? 두 개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식을 세울 거예요. 자, f-1은 0보다 크다. and f-1은 0보다 작다. 요 두 개만 만족하셔서 A값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앞식을 X 자리에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을 모두 대입했어요. 그랬더니 10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 요런 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A항끼리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A 나오고 상수항력 8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 고로 A는 3분의 8보다 작다. 이런 폼이 나왔어요. 자, 이제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겠습니다.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0보다 작다. 즉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즉 A는 1보다 크다. 이런 폼이 나왔어요. 자, 두식 and로 묶이니까 공통범위죠. 결국 A는요 1보다는 크고 3분의 8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나왔는데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누구야? 2밖에 없죠. 몇 개? 1개.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근의 분리야. 되겠습니까? 예. 혹시 근의 분리가 약한 학생들은 문자 주는 거 잊지 마요. 수업 중에 문자 보내도 괜찮아? 선생님 근의 분리 문제 좀 몰아서 뽑아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선생님 그런 거 또 뽑아가지고 쫙 드릴 수 있으니까 요구할 건 최대한 요구하시면서 가세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돼. 너희는 이미 고2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뭘 해야 돼? 중간중간 이거 나 약하다? 그러면 그걸 악착같이 채워가지고요. 빈 부분을 계속 채우면서 쌓아가는 수밖에 없어.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자. 17페이지 문제 선생님 칠판 줄 동안 한번 풀어보십시오.
답 냈으니까 시간 조금 더? 네. 쉬운 문제야. 되셨습니까? 예, 우리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요. 와우, 3차 함수 나왔네. 그런데 오이씨 봤더니 미지수가 a도 보이고 b도 보이고 c도 보여요. 아이씨, 저 미지수를 다 풀어야지 답을 낼 수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미지수가 3개이므로 우리 식 몇 개 만들어야 되겠다? 3개가 필요한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뭘 주고 있습니까? 도함수를 주고 있어요. y는 f-x라는 도함수를 주고 있어. 자, 그래서는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정보를 말하고 있지. 우선 극값이 어디에서 생겨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x가 2일 때 생깁니다. 오, 그러면 나 우선 식 하나 만들 수 있겠네. 식 3개 필요했는데 첫 번째 f-1은 몇이다? 0이다요. 두 번째 f-2의 값은 몇이다? 0이다 라는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조건 하나 더 필요한데 식 3개니까. 자, 그런데 뭐래요? 극대값이 10이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묻자. 마이너스 1일 때가 극대와 관련이 돼 있어? 2일 때가 극대와 관련이 돼 있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넘어가는 구간이 바로 극대와 관련이 돼 있는데 극대값이 10이다 라고 했으므로 f의 마이너스 1은 10. 이런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f의 마이너스 1은 10이다. 미지수 3개, 식 3개. 문제 풀 수 있다요. 자, 그래서 우선 작업하자. f-x를 좀 구해놔야겠다. f-x는 6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는 식이 나왔는데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6은 0이다 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졌어요. 자, x자리에 2 대입했더니 4a 플러스 b 플러스 24는 0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저 위에 보이는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10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졌어요. 미지수 3개, 식 3개,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에요. 자, 여기다 옮겨둘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6은 0 만들었어요. 두 식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6a 플러스 몇 나와요? 18? 예. 결국 a의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a의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예를 들어서 a 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6 나오지. 이때 b의 값은 몇 나오겠다? 마이너스 12 되네요. 자, 이 식에 넘어와서 c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에다 마이너스 3 더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5지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b는 플러스 12예요. 얘 계산하면 몇이다? 7. 7 넘어가면 마이너스 7 되죠? 그러므로 c의 값은 몇이다? 3이다. 자, 이와 같이 a, b, c 다 구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fx의 극소값 구하래요. 극소값은 어디에서 생겨난다? f의 2에서 생겨나겠죠. x차례 2 대입했더니 16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c라는 식이 나왔는데 나 a, b, c 다 알고 있는데 얘는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2
얘는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4. 얘는 계산하니까 3 나오겠네요. 자, 마이너스 36에서 19를 빼버리면 되겠죠? 예,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17이 아니고 17이야. 예, 17.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너무 졸려? 영희야? 그러니까 아예 누워서 한 문제라도 그냥 포기하고 나중에 영상 강의 들으면 되니까 5분 정도 자. 선생님이 가르치던 학생들이 가끔 가르치다 보면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와 내가 봐도 독한데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여학생 중에 예전에 김보비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듣는 애였어. 그런데 걔가 어느 날 너무 피곤했던 거야. 눈을 못 뜨는 거야 수업 중에. 그래서 선생님이 불쌍해서 얘들아 5분만 쉬자 이러고 5분 재워줬다가 이제 들어오니까 정신을 차리는데 걔가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졸아서 죄송해요. 어제 너무 늦게까지 공부해서 졸으면서 참을 수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런 얘기를 해줬어. 이쑤시개 있지? 이쑤시개를 여기에다 이렇게 딱 꽂아놓고 싶었대. 이쑤시개 인간. 그래서 인상 깊었지. 막 상상이 되잖아. 이쑤시개 이렇게 딱 꽂아놓겠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면 아예 엎드려 자든가 일어나서 몸을 살살 움직이면서 수업을 들어도 돼요. 예, 선생님 수업에서 졸려서 일어나는 거 뭐라고 안 해요. 대신 졸릴 땐 뒷자리로 이동해야 돼. 네. 요즘 졸린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여행 다니면서 겪었던 황당했던 뭐 그런 얘기 좀 해줄까? 예, 선생님이 여행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진짜 그냥 기회만 되면 미친 듯이 여행을 하는 스타일, 돈 모아서 다 여행에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게 너희들 거기 알지? 그 꽃보다 청춘에서 나왔던 방비행이라고 라오스 편 있죠? 예, 거기를 이제 또 얘기로만 듣다가 가야겠다 이래서 중국 여행을 하다가 국경으로 이제 라오스로 넘어가가지고 방비행을 간 거야. 근데 방비행을 가야겠다고 버스로 이제 예, 기다린 거지. 말도 하나도 안 통하는 데서 그냥 선생님 혼자 다니거든. 배낭 메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다녀요. 그냥 선생님 혼자 여행 다녀요. 보통. 가족하고 같이 갈 때도 있지만 혼자 여행을 훨씬 좋아해요. 완전 재밌어요. 혼자 여행하면.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이제 예 버스가 이제 온 거야. 뭣도 모르는데 말 하나도 안 통하고 영어 하나도 안 통하는 그 라오스 시골 할머니들 있지. 그냥 배낭 메고 오 버스 이러면 오 기다려 이러면서 온 바디랭귀지로만 이제 라오스 시골에서 얘기를 하는데 차례도 안 다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2시간인가 기다리니까 슬리핑 버스라고 해가지고 큰 버스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탔죠. 탔더니 이제 외국인들이 꽉 차 있어. 외국인들이 이제 이동하는 버스라서 갔는데 내가 듣기로는 9시간 정도 이동하면 간다고 들었어요. 그 목적지에 내가 처음에 들리려는. 그랬는데
이 9시간은커녕 12시간이 돼도 도착을 못하는 거야, 버스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오후 3시에 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벌써 12시간이면 새벽 3시 막 이때가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잠을 안 자겠어? 그래서 딱 보니까 막 백인들도 되게 많고 막 외국인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래 나도 외국이니까 얘네가 내릴 때 되면 자면 깨워주겠지 이래가지고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문제 뭐였냐면 얘네들이 그 첫 번째 기착지에서 깨워주긴 깨워주는데 선생님이 너무 여행을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구질구질한 게 라오스인처럼 이제 막 얼굴도 까매지고 막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근데 다 백인들이니까 백인들은 보면 외국인이잖아. 깨워줬는데 선생님은 라오스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깨워줬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고 가다가 아직도 안 도착했어? 이래가지고 눈을 떴는데 거의 새벽 4시가 됐는데 그 어디에서 이렇게 막 시꺼먼 곳에서 내려가지고서는 막 사람들이 화장실도 가고 그래서 와 드디어 도착했구나 이러고서 막 내려서 야 여기가 거기야 이랬더니만 사람들이 다 나를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나만 안 깨워줬던 거야. 조용히 깨워서 내려주는데 내가 깨워달라 그랬거든. 부탁을 했는데 너무 라오스인 같아서 그래가지고서는요 걔네들이 급히 내 짐을 내리는 거야. 새벽 4시에 아무도 없는 그 산속 한가운데 문 닫은 주유소가 하나 있었거든? 그 주유소에 화장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화장실에 들린 거였어. 근데 내 짐을 거기서 막 바리바리 배낭 이따만한 걸 막 꿀집어 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쫓겨났어. 새벽 4시에 아무도 없는데. 그러고서는 나보고 지나가는 차 있으면 너 타라고 그러면서 나만 그 산속에 남겨두고 자기 버스 타고 가려는 거야. 죽을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어떡해? 그럴 수 없다고. 나 혼자 못 남는다고. 버스 돌려서 나 가서 내려주든가 아니면 직원 하나 내려가지고 나 거기까지 채워주게. 나 라오스 말도 안 되니까는 하라고 그랬더니가 걔네가 되게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어떤 행동을 한 줄 알아요? 그 버스에는 버스 운전기사도 있는데 버스 보조하는 애들이 둘인가 있어. 그런데 그 애 중에 어린애를 이제 내가 하도 난리치니까 난 죽을 것 같으니까 나만 내버려두고 버스 다 통째로 간다니까 그 어린애를 남겨두는 거야. 그래서 그래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됐지 이러고 배낭을 딱 안고서 딱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어린애가 그 버스 기사랑 쫄쫄 얘기를 하더니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는 줄 알아요? 이따만한 장총을 하나 어깨에 메고 내리는 거야. 총을 메고 내린 거야, 총을. 와, 씨, 이거 뭐지? 이래가지고 봤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라오스가 버스도 되게 길도 나쁘고 천천히 가고 너무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그 버스에 타는 애들은 전부 외국인이잖아. 막 달러 가지고 있고 돈 많은 애들은 그 버스인 거야. 그래가지고 가끔 버스 강도가 있는 거예요. 버스를 막고 막 외국인들한테 이제 총 들이대고 막 이러니까 버스에서도 방어를 하려고 버스 안에 총을 놔두고 다니는 거였어. 그런데 걔는 이 밤 4시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 총을 갖고 내린 거야. 그러고서 나를 혼자 내버려두고 갔던 거지. 그래서 버스 가니까 정말 시꺼먼 거 있잖아. 새벽 4시 라오스의 그 산속에서. 그래가지고선 진짜 한 30분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상한 차 같은 거 한 대 가가지고 걔가 샬라샬라샬라 막 얘기해가지고선요 진짜 그거 타고서는 도로 선생님이 내려야 됐던 그런 곳에 내린 적도 있었어요. 버스 태워다 주면 되잖아. 네? 버스에 태워다 주면 되잖아. 다시 돌아가? 그걸 다시 돌아가기가 걔네가 애매했던 거야. 그게 꽤 왔었어요. 한 40, 그 작은 차로도 한 40분 정도 달려가지고 도로 돌아갔었거든. 그랬던 기억이 있지. 자, 이제 잠 좀 깨나?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는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다라고. 와, 도함수를 그렸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 이 도함수 보고 역으로 원래 함수 대략 유추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원래 함수 가지고 도함수를 그렸으면 도함수 가지고 원래 함수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 그리는 걸 설명을 좀 할 거야. 그러니까 설명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도함수에서 되게 특징적인 점들은 바로 이렇게 0인 지점이었죠. 맞습니까? 그래, 이런 0인 지점. 여기에서 순간적인 기울기가 몇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순간적 기울기가 0이 되는데 얘 딱 봤더니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플러스는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순간 0이 됐지. 그런데 다시 증가하죠. 맞아요? 자, 증가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증가를 시켰어. 근데 증가여도 와,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평평하다가 내려오지. 자, 요 녀석의 수학적인 의미가 뭘까?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봤더니 얘는 어때요? 도함수의 크기가 여기에서 모두 같지? 그 얘기는 기울기가 모두 어떤 구간이다야? 같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요 2가 있는 지점까지는요. 얘가 좀 약간 곡선스럽게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점점 커지지. 그러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6 부분에서 6까지 갈 때까지는 기울기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6까지 그냥 직선으로 슉 하고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시요. 기울기가 어떻게 돼? 급격히 점점 줄어들다가 순간적으로 0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다 여기서 기울기가 감소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시키다가 다시 순간적으로 0이 됐지. 맞아요? 그리고 다시 증가니까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을까? 네. 예. 도함수와 원래함수는 좀 왔다리 갔다리 잘 훈련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하자. fx의 그래프를 이미 그렸으니까 극값은 3개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극값은 알 수 있다. 극값은요 항상 이런 구간에서 생겨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교차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교차점에서 생기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갈 때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그러므로 극값의 개수는 몇 개 되겠다? 2개이다요. 자, fx는 x는 8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라고 나왔는데 예, 여기 좀 쓰고 갈게요. 7, 8, 9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기 점이 3개 있지. 예, 7, 8, 9 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럼 x는 8에서 극소값 가져요? 안 가져요? 같아요. 안 갔지? x는 어디에서 가져? 9에서 가져요. 선생님 여기 표시해놨잖아. 9, 7, 8, 9에서 어디에서 갖는다? 9에서 가져요. 얘는 얘는 극소값 아니야. 이건 도함수야. 되겠습니까? 원래함수의 극소값은 여기 9지점에서 생기는 거야. 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x는 2에서 4까지, fx는 상수함수이다 라고 있어요. 자, 2에서 4 사이라는 건 여기지? 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상수함수니? 아니에요. 얘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므로 얘는 아니야. 직선의 방정식은 보통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1차 함수라고 부르죠. 자, 네 번째, fx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x가 0일 때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 이 그림 뾰족하잖아요. 이런 말 하면 선생님이 이제 슬퍼지는 거예요. 네. 자, 미분 가능합니다. 자, x가 0에서 7까지 변할 때 fx는 증가한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마치 0에서 7까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될까?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질문하고 가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18페이지 보도록 하죠. 결국에 도함수 활용 3을 못 들어가네. 다음 시간에 부정 적분까지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지어도 되죠? 네. 자, 그러면 우리요 1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차 함수가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 이런 표현이 나왔대요.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개념 떠올려보자. 3차 함수가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갖는다 이런 표현 나왔을 때는 뭐로 풀었어?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를 이용해서 풀었지. 자, 그럼 여기에선 4차 함수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4차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래? 걔의 아랫단계에 있는 누구? 3차 함수를 가지고 풀래. 3차 함수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항상 도함수 한 단계씩 내려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차함수가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가지면 나는 자 3차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거야. 자 3차 방정식 f-x는 0을 우선 만들어 놓을 건데 이 녀석이 무엇을 갖는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모두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적어놓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차함수가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 경우의 그래프는 두 가지 그래프가 있어요. 요런 그래프 혹은 요렇게 생긴 그래프 되겠습니다. 자, 이때 도함수가 어때야 돼? 와, 이때는 무조건 가만히 봤더니 f-x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무조건 몇 개가 나와야 돼? 3개. 무조건 3개가 나와야 돼요. 그 얘기는 뭐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차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표현 나오죠. 자, 문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사차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사차함수가 극소값을 갖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데 얘는요 모두 같은 라인의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유형이다 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냐? 역시 3차 방정식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자, 3차 방정식 누구는 f-x는 0은 자, 어떤 경우가 있냐? 이런 그림을 좀 그려드릴까요? 4차 함수는요 얘하고 얘하고 들러붙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요 그림이 들러붙은 그림에 원래 있는 그림 요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여기다 그리지 말고 요 밑에다 그리자. 선생님 우선 적어주고 갈게요. 모와 모 또는 이라고 나와있지. 여기 이렇게 적자. 한 실근과 두 허근 요렇게 앞에 적고요. 또는 한 실근과 중근 요렇게 적고요. 여기에다가는 삼중근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삼중근이라고 적도록 할게요. 그래프가 이제 복잡해지면서 경우의 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구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경우에는 어떠냐면 그림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 혹은 스무스하게 가다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패턴의 그림이 한 실근과 두 허근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중근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림이 비슷하긴 한데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느 한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있다요. 자, 삼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사차함수는요 어떤 그림이 되냐? 이와 같은 포물선의 그림으로 바뀌어 버린다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위처럼 나왔으면 좋겠다, 아래처럼 나왔으면 좋겠다, 위처럼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왜? 아래쪽에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얘는 상급 문제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요 실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4차 함수입니다. 얘가 극대값을 갖기 위한